안녕하십니까. 다시 이제 그 3차 시제죠. 자, 1번부터 10번까지 내용에서 여러분 두 번째 곱이 잘 넘기셨습니다. 이제 11번 문제를 들어갈 차례인데 약간 그나마 첫 번째, 두 번째 곱이가 제일 컸어. 산으로 표현하자면 여러분 요런 산을 넘었고 세 번째가 한 요 정도 되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요 정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어려운 거는 다 끝났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은 11번 문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내가 그 다섯 번째 곱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곱이 없이 그냥 문제만 풀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엄연히 있습니다. 시장 조사에도. 상식적인 내용에서 그냥 옳다. 아까 윤리 문제 같은 거 공부 안 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걸로도 한 20, 30점 혹은 25점 정도 25점이라고 하면 되겠구나. 24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고 또 운 좋아서 찍은 분들 중에 40점이 넘는 과락을 넘는 분들도 있겠죠. 나머지 1과목이라든지 3과목, 4과목에서 점수를 좀 높게 맞아서 하려는 분들도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뭐 이왕이면은 시장조사 부분에서도 충분히 여러분이 제 강의만 따라오면은 80점 이상 가능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마케팅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는 것은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마케팅 조사를 왜 합니까? 문제를 제시한다 그랬죠. 문제가 생겨야 에듀피디에서 강의하고 있는 김인호의 강의가 시장 점유율이 80%였는데 60% 50% 떨어졌을 때 야, 뭐야 이거 해가지고 하잖아요.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시간과 돈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이유가 있을 때 하지. 마케팅 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 야, 저번 주에 다 해놨어. 그리고 마케팅 조사하면은 그 동일한 조사가 나올 것 같아. 그럼 뭐대로 해? 그죠? 야, 답이 벌써 나왔어. 1번이죠. 그죠? 시장 내에서 자사의 경쟁 우위를 누릴 타이밍이 도래한 경우, 자, 이런 거죠. 그 쿠팡이츠가 이제 도입을 하고 배민이 이제 1위 기업인데 갑자기 배민에서 이제 뭐 어떤 그 윤리적인 내용으로 뭔가 뭐 사태가 터져. 그러면은 때는 이때다 시장 조사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이제 포지셔닝을 3위에서 1위로 탈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시장 내에서 자사의 경쟁 위를 누릴 타이밍이 도래한 경우에 얼른 조사를 해야지. 이게 얼마만큼 소비자로 인해서 그 기업으로 멀어지는 기회가, 경쟁사로부터 멀어지는 기회가 될 것인지 조사해가지고 좀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겠죠. 그죠? 자, 시장 변화가 빨라 제품 서비스 등의 판매 전략에 변화가 필요한 경우 분명히 에듀피디 김인호 강사 강의가 잘 팔렸어. 그러다 갑자기 50%로 떨어졌어. 왜? 변화가 빨라서 서비스 등 강의 서비스가 판매 전략의 변화가 필요해. 지금 쭉쭉 떨어지고 있어. 다른 표현이잖아. 그죠? 그때 마케팅 조사를 해야겠죠? 마케팅 조사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보다 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가 큰 경우. 그렇죠? 뭔 문제가 생기고 하긴 했는데 내 시장 점유율이 한 80% 정도 되는데 79%로 떨어졌어. 1% 떨어졌네. 시장 조사 한번 하려고 그랬더니 억 단위 가던데 야, 1%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그죠? 자, 봅니다. 자, 1번 맞죠? 자, 그리고 12번. 다음 중 2차 자료의 종류 중 외부 자료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 이걸 하기 위해서는 대전제가 붙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산업협회 간행물인데 우리가 산업협회야. 그럼 그건 내부 자료가 되겠죠. 그죠? 내가 조선일보 좋아하진 않아. 근데 갑자기 생각났어. 조선일보 기자인데 조선일보 간행물이 있어. 가능한 간행물이 있어. 그럼 그건 내부 자료가 되겠지. 하지만 그런 표현이 안 써져 있잖아. 아무것도 대전제가.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일반 회사라고 보고 간행물을 내지 않은 기업, 니은, 나도 정부기관이 아니라고 치고 아니기도 하고 산업협회 간행물까지 해서 정답은 4번이죠. 이거는 그냥 뭐 솔직히 2차 자료가 뭔지만 아는 사람들은 풀 수 있는 내용이긴 하는데 공부를 아예 깊이 있게 해가지고 한 사람들은 야, 문제를 왜 이렇게 내? 우리 회사는 일반 회사로서 간행물을 뭐 내지는 않은 회사이다. 뭐 이런 내용을 써놔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야지 좀 더 명확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죠.
나중에 설문지 조사 그 설문지를 만들 때 그런 문항을 넣으면 안 된다라는 내용도 나오는데 그건 뒷부분이니까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13번 조사의 대상이나 대상의 특성을 상세히 설명 묘사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조사는 와 요것도 나왔네. 자, 봅시다. 기술조사, 탐색조사, 인가조사, 선생님 순서는 달라졌지만 탐색조사와 기술조사와 인가조사는 뭐예요? 조사 형태고 조사 방법은 문헌조사가 어디에 들어가요? 탐색조사에 들어가죠. 그렇다고 해서 4번이 답은 아니야. 그죠? 제가 기술조사 설명드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기술조사는 어떤 기술적으로 테크놀로지 이게 아니고 사물의 뭐라 했어요? 대상의 특성이나 설명, 묘사하는 것을 어떤 조사 결과를 통해 가지고 이렇습니다라고 기술하기 위해서 하는 조사가 뭐예요? 기술조사라고 했잖아.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위험한 고비 넘으면서 공부했던 내용 이게 툭툭 나와요. 지금 벌써. 그죠? 정답은 1번이고 야 이것도 한번 봅시다. 짚고 넘어갑시다.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서베이 기술조사에는 서베이가 있는데요. 패널이 뭐고요? 패널 기억나지? 뭐야 그 우리 새끼인가? 그 뭐지? 기쁜 우리 새끼 아니고 뭐야 그 미운 우리 새끼 어머니들 그 패널 기억나죠? 횡단 종단 와 선생님 횡단 종단 기억나죠? 설명 안 되시는 분들은 기존 강의 조금 보고 오세요. 자, 그리고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1차 자료 수집 방법은 어떤 주제에 대한 응답자의 동기, 신념, 태도 등을 알아내기 위해 응답자가 자신의 느낌이나 믿음을 자세히 표현하거나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심도 깊은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거 제가 고비 넘으면서 설명 안 했던 거예요. 왜 안 했느냐? 왜 안 했느냐? 몰라도 풀 수 있으니까. 그죠? 자, 요거는 그러면은 자유롭게라는 키워드가 딱 붙었죠. 딱 뭐가 생각납니까? 질문에는 두 가지가 있죠. 배세형 질문하고 개방형 질문이 있죠.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유도하는 거야. 답 1, 2, 3, 4 중에 고르세요. 이 중에 없는데요. 고르세요. 이게 아니라 자유롭게 이야기하라 그러잖아. 뭐예요? 면접법이죠. 그죠? 야, 우편에서 어떻게 그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니? 물론 이제 기재하시오 할 수는 있겠지만 단어 영상 이거 인터넷 조사법 심층 면접법입니다. 그죠? 자, 요거에 각각에 해당하는 것도 일일이 설명하려고 그러면 엄청 길어져. 그냥 면접법에 대한 설명만 잠깐 들어갈게요. 면접은 대인 면접이 있고 심층 면접이 있고 또 이렇게 단체 면접이라 그래서 하나의 그룹을 딱 설정해 놓고서는 토론하시오 막 이런 것도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은 공무원 시험 보면 필기 시험을 보고 합격한 사람들을 면접을 보잖아요. 근데 면접 볼 때 오전에는 보통 대인 면접이라 그래서 한 5명 정도 불러 앉혀 놓고서는 질문을 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오후에는 점심 먹고 나서 오후에는 얘네들 그룹으로 시켜가지고 토론시켜. 토론시켜. 그것도 면접법 중에 하나죠. 그죠? 자, 심층 면접. 대인 면접 방법에 쓰이는 방법이기도 해요.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간다 이런 뜻이야. 자, 쭉쭉 편하게 갑시다. 자, 세 번째 곱이 들어갈 차례입니다. 단어는 2-4 설문지.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 네 번째, 다섯 번째 안 하더라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점수 한 70점, 65점, 심한 경우에는 70점 이상까지도 맞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따라오셔야 돼. 자, 봅시다. 선생님 이상합니다. 설문지 제작 과정인데 1차 자료 이거 내가 아는 건데 나왔어요. 그렇지. 뭐예요? 이거 어디 갔어? 그 원래 우리 그 시장 조사 관련해서 할 때 나왔었잖아. 이 윗단계가 날라가 있죠? 그 뭐가 있어? 조사 설계를 하잖아. 그죠? 조사 설계에 뭐가 있어요? 이거 기억 안 나면 안 돼. 조사 설계 뭐가 있어요? 탐색 조사.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 기술 조사. 이 위쪽에.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 인과 조사. 기억나시죠? 그 밑으로 내려오니까 자료 수집을 방법을 결정하래. 1차 자료가 있고 여기 뭐가 있었어? 여기 뭐가 있었어? 2차 자료 있었죠? 신디케이터 해가지고 막 있었잖아. 그죠? 자,
설문지 제작을 할 때 일단은 조사 방법을 서베이로 하기로 결정을 했나 봐. 서베이는 뭐예요? 기술조사죠. 그래서 설문지 제작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조사 방법을 설문지 조사를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전화로 설문을 할 거냐? 면접으로 할 거냐? 우편으로 할 거냐? 외부로 할 거냐? 이거 고르라는 거야. 그래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첫 번째 고비, 두 번째 고비, 세 번째 고비 이렇다 그랬잖아. 왜? 이미 알았던 거에서 조금 파생되니까. 그죠? 자, 봅니다. 그러면 선생님,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그 자체에 무슨 웹팀이 없으니까 우리 회사는 텔레마케터는 많거든요. 그래서 1차 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설문지는 작성을 제가 준비를 했고 제가 부서장인데 그래서 우리 직원들 이용해서 전화 조사를 할 겁니다. 그러겠습니까? 해가지고 전화 조사 들어간다 쳐. 그러면은 전화 조사를 한다고 결정을 했으면 그거에 맞는 뭐를 해야 돼? 개별 항목의 내용을 결정해야 돼요. 그죠? 자, 첫 번째, 개별 항목별로 김인호 강사의 수강을 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요. 김인호 강사의 강의를 언제부터 수강했습니까? 혹은 뭐 지금 뭐 들은 지 몇 개월이 됐습니까? 강의는 어떻습니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지, 개별 항목의 내용을 결정하겠죠. 자, 구체적인 내용은 질문에 대한 내용 그건 정하지 않고 간단한 내용만 결정을 했어. 그리고 나서 뭐예요? 질문의 형태를 결정을 해. 질문의 형태는 또 이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이 순서만 여러분 파악하시면 돼요. 질문 형태는 라디오 버튼이 있고 라디오 버튼이 뭐예요?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거. 사지선다 중에 하나를 고르시오 할 때 쓰는 게 라디오 버튼. 그리고 뭐 체크박스가 있죠. 체크박스. 김인호 강사 강의가 좋은 이유를 뭐 드시오. 뭐 예시가 아주 그냥 귀에 쏙쏙 들어와요. 설명이 어렵지 않아요. 말투가 웃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3개 다 체크하고 막 이걸 체크박스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들 체크박스 라디오 버튼 용어 알 필요 없어. 그냥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 설명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누르면 뭐가 쭉 튀어나와서 여러 개의 항목 중에 하나를 딱 선택하는 게 뭐예요? 드롭박스라고 불러요. 물론 이제 일부 프로그램 중에 드롭박스라는 그 프로그램이 따로 있긴 한데 여기서도 그딴 내용 씁니다. 그딴이라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런 내용 씁니다. 그리고 질문 내용을 이거는 라디오 버튼으로 해야겠다. 이거는 드롭박스로 해야겠다. 이거는 체크박스로 해야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질문 형태를 결정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개별 문항을 완성해야지. 완성해야지. 에듀피디 정의원이 맞습니까? 예, 아니요. 이거를 완성해야지. 각각 문항별로. 그 문항을 다 완성을 했어. 그 다음에 이제 자 큐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질문의 수와 순서를 결정해야 돼. 우리 그 조사로 할 때는 웹조사보다는 전화조사가 질문지가 조금 짧아야 돼요. 전화를 뭐 몇십 분간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질문의 수를 전화 면접을 했으면은 이 중에서 이거 빼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해야겠죠. 그래서 질문의 수를 그리고 순서를 이 순서도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게 1번 문제랑 2번 문제랑 같이 붙여놨을 때 1번 문항이 영향을 받는 것도 있어요. 윤리적으로 옳지 않아. 그래서 그거를 좀 뒤로 뺀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거든.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 그리고 또 윤리적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일부러 그거를 어거지로 그렇게 붙이는 경우도 있어. 근데 그런 안 되지. 그리고 설문지의 외형을 결정해. 뭐 설문지 이쁘게 뭐 꾸민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뭐 상식적으로 벗어나는 내용은 없죠. 그죠? 설문지를 사전 조사한다. 사전 조사 우리 그 응답자한테 주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 미리 해야 돼. 그러니까 뭐 양심 고백하자면은 제가 이 과목의 1강 시작할 때 김태희 학습법 해가지고 저 위에다가 질문지를 제가 이제 우리 그 에듀피디 직원한테 이렇게 뭐 대충 짜가지고 넘겨줬을 거 아니야. 그때 내가 이제 답을 딱 3번이 나오게끔 뭔가 했어야 되고 사전 조사를 해서 문제 보고 답을 풀어봤어야 되는데 답이 그때 2개였지, 그죠? 3번, 4번 둘 다 답이었잖아. 그러면 안 됐었는데 내가 뭐를 안 한 거야? 사전 조사 안 한 거야. 설문지가 아니지. 그건 질문지의 사전 조사를 내가 안 한 거지. 미안합니다. 그리고 그 설문지가 이제 완성이 됐죠. 그 설문지 완성한 걸 토대로 어떻게 자료를 수집하죠. 여기까지 자료가 수집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또 자료 분석과 해석을 해야 되죠. 선생님,
선생님 자료 수집이 끝났으면 분석 해석할 때 어떤 과정입니까? 편집을 하고, 그죠? 코딩을 하고, 그죠? 입력을 해서 자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내놓습니다. 결과 발표를 합니다. 기억납니까? 자, 어려운 고비는 아니야. 세 번째 고비는 솔직히 첫 번째랑 두 번째 고비에 비해서는 첫 번째, 두 번째 고비가 백두산과 한라산이었으면 세 번째 고비는 어디 좀 가까운 그런 산이었다. 뒷동산이었다. 요 정도 평을 하고 자 봅니다. 설문지 작성 시 고려사항. 이것도 제가 함축시켜 놓은 건데 이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서 제 스타일 알겠지만 딱 몇 개만 뽑을 거야. 자, 설문지 작성할 때 다지선다, 오지선다, 사지선다 이런 거 할 때 선택형 응답은 가능한 응답을 모두 제시해야 돼. 가능한 응답을 모두 제시해야 돼. 정확한 데이터를 원한다면. 자, 어떻게 해야 돼? 김인호 강사의 강의를 당신이 들었다면 점수를 준다면 100점 만점 80점, 60점, 40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20점, 빵점 이렇게 다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갑자기 여기에서 40점 멈추고 100점, 80점, 60점 중에 고르세요. 그러면은 뭐지? 나는 40점 미만으로 주고 싶은데 이런 사람들은 이걸 고를 수밖에 없겠죠. 뭐 고르질 않던가 공란으로 내던가. 그죠? 이해되죠? 그래서 가능한 응답은 모두 제시해 줘야 된다. 이거 어렵진 않잖아요. 고비도 아니잖아, 이거는. 그냥 그거 당연한 거구나. 중립적인 질문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떤 그 정부기관에 관련해 가지고 내가 이제 지금 이제 어디야 그 문재인 정부 관련해서 국정원 이제 설문조사를 한다고 칠 때 질문지에다가 갑자기 그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찬사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 국정 관련해서 질문을 이딴 식으로 질문지를 했어. 그러면은 그걸 읽고 중립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답변하기가 조금 그렇죠. 그래서 질문은 중립적으로 해야 된다. 그죠? 그러기는 쉽지 않지. 개념이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명확하게 해야 되고 전문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 요게 이제 요거에서 일반 우리 아마추어 분들이 실수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요건 제가 좀 나중에 좀 이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우리가 전문 용어로 생각하는 거랑 일반인들이 전문 용어로 생각하는 거 잘 모르거든. 뭐 쉬운 말로 제가 이제 요 강의를 텔레마케팅 관리사 강의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CS 리더스 관리사 강의도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촬영실 관계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는 CS가 뭔지 몰라. CS가 뭔지 몰라. 야 그게 전문 용어였구나. 사람마다 달라요. 아주 쉽게 설문지를 작성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누구나 알 수 있게끔. 자, 너무 길거나 복잡해서는 안 되면 뭐 당연한 얘기고 임의의 가정을 두는 질문은 하지 않는다. 여기다 별표 칠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읽어만 봐도 그냥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가정 두는 거예요. 당신이 결혼을 했다면 자녀는 몇 명을 둘 예정입니까? 결혼을 안 했는데 결혼 안 했는데 임의의 가정 그게 임의의 가정인 거야. 당신이 미국인이라면 이런 식으로 이프 쓰는 거 있죠? 이프 쓰는 거. 그게 이제 임의의 가정문이에요. 이런 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응답자가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개인정보 보호가 아니구나. 그 뭐라 그러지? 사생활 보호 관련해서 이런 내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의 월 소득은 얼마입니까?부터 그런 것도 때로는 물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그게 윤리에 벗어나는 거지 무조건 하면 안 된다 이건 아니야. 소득이나 이런 것도 연인과의 어떤 성관계가 일주일에 몇 번입니까? 연령별로 뭐를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조사 목적 자체가 그래서 윤리에는 벗어나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도 있어. 그래서 설문지 작성 시 고려 사항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한 우리가 그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하는 내용인 거지 윤리랑은 조금 벗어나요. 응답지에 사전 번호를 부여해 이것도 다 필요 없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내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임의의 가정, 그죠? 개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이 두 개만 여러분들이 조금 머릿속에 담아두세요. 많지 않지? 응답의 오류를 유발하는 심리 용어가 있어요. 동조 효과, 동조 효과. 이게 제일 심한 경우가 이제 초등학생들이 그러지. 나 어렸을 때는 나는 이제 국민학교라고 불렀는데 여기서 이제 나이가 드러나죠. 국민학교 때 학교에서 뭐 중학교 때도 그랬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습니다만, 군대 때도 그랬다. 재산을 쓰래. 선생님들이 돼지, 뭐였고 뭐 그런 거 쓰래. 그래가지고 솔직히 이제 있지도 않은데 우리 집은 대지가 막 3만 평이고요. 그래서 재산이 10억이고요, 20억이고요. 막 쓴단 말이야. 그게 하면 좋은 건 줄 알고. 자, 당신은 그 부모들한테 리서치 조사를 할 때 아이의 눈높이를 맞추는 행위를 하루에 몇 번씩 하십니까? 한 번도 안 한다. 뭐 10번 이상 한다. 매번 한다. 뭐 이런 거를 책정을 막 이렇게 설문조사를 할 때 부모 입장에서 안 하는 사람도 이게 나쁜 부모의 인식이 있잖아요. 눈높이도 안 한다는 거는, 그지? 그래서 남들도 그렇게 하겠지 해가지고 나도 거짓말로 체크해야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류를 유발시키죠, 그죠? 그리고 최근성 효과, 요거는 솔직히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책에 내가 이제 열종에 대한 책을 봤다 그랬잖아요. 그 책에 나와 있는 설명이 조금 희한해가지고 그냥 설명드릴게요. 시간적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제가 지금 계속 설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항별로. 근데 1번 때 설명한 게 최근 거야, 6번 때 설명한 게 최근 거야. 지금 7번 문제 설명하고 있으면 6번이 최근 거잖아, 그죠? 시간적으로 끝. 이게 뭐냐면 가장 최근에 제시한 정보가 머릿속에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고비 머릿속에 기억나십니까? 그거보다는 세 번째나 두 번째 고비가 기억이 더 나겠지. 그딴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후광효과, 이것도 알 필요 없어. 그냥 후광효과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 동조효과 설명드렸고, 그죠? 임의의 가정 두지 않는다 설명드렸고, 개념이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명확하게 해야 된다 설명드렸죠? 자, 요걸 토대로 넘어갑니다. 자, 15번. 다음 중 설문지 조사에 가장 적합한 질문 문항은 이런 거 많이 나.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공부 안 한 상태로 딱 보면은 뭐 다 괜찮은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학생 때 그 리서치 조사한다고 리포트 쓰고 이제 발표 PPT 발표 같은 거 할 때 설문지 조사를 막 조사할 나도 그랬어. 내가 여태까지 조사 그 레포트 쓴 거를 만약에 지금 다시 볼 수 있다면 옛날 컴퓨터에 있어서 다 날라갔겠지만 뭐 벌써 뭐 몇십 년 전이니까 엄청 창피할 거야. 자, 봅니다. 당신의 소득은 얼마입니까? 윤리적으로 좀 그런데 그죠? 당신의 A마트 점포 방문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당신의 A마트 점포 방문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그죠? 지난주 당신의 주당 근로 시간은 총 몇 시간이었습니까? 당신의 특정 정육점만 간다고 하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딱 이 문제 읽자마자 선생님 뭐가 틀리고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의 특징이 뭐라고요? 가장. 가장이 가장. 그래서 질문지에 가장자 붙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설명하고도 아주 그냥 짜증나 죽겠어. 자, 일단은 정답만 말씀을 드릴게요. 정답만 말씀드리면 3번이에요. 지난주 당신의 주당 근로 시간은 총 몇 시간이었습니까? 근데 솔직히 이 3번도 그닥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 좋지 않아. 왜냐면 대전제가 안 붙었거든. 그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일단은 자, 그래. 이거 보면서 설명하자. 정답이 3번인데 제가 그 내용적으로 봤을 때 당신의 소득은 얼마입니까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동조 효과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월급을 솔직히 이제 소득이 이제 월 한 200에서 250, 300 정도 받는 사람이 직접 기재할 때 뭐 800을 쓴다든지 뭐
월 900을 쓴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자기 월급보다 좀 높이거나 혹은 윤리적으로도 소득에 대한 질문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사생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약간 질문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약간 돌려 질문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어쩔 수 없이 할 때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적합하진 않아. 자, 그리고 2번은 당신이 A마트 점포 방문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이거를 어떤 책에서는 어떤 책이나 어떤 강사는 뭐라 그러냐면 임의의 가정을 했다 그래. 임의의 가정은 나 A마트라고 하니까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그냥 이마트라고 표현할게요. 이마트 나 방문 안 하는데요? 이마트 방문한다고 가정을 했네? 야, 그렇게 따지면은 당신의 소득은 얼마입니까?도 솔직히 임의의 가정이 소득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그죠? 물론 보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소득 없음이 보기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죠? 근데 이거의 정확한 내용은 뭐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의 답은 뭐냐면은 개념이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왜 오해를 불러일으키냐면 자, 내가 이마트 점포에 방문을 했어. 오전 11시에. 주로 일주일에 11시에 방문. 저는 오전에 방문합니다. 토요일마다 오전에 방문해요. 그때가 좀 한가하니까. 아니면 오후 4시 정도에 방문합니다. 방문 시간을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점포에서 몇 시간 동안 있는 건지. 몇 시간 동안이라는 거는 이마트를 방문해 가지고 한 몇 시간 정도 쇼핑하는지. 그죠? 방문에 있는 점포 방문하는 이렇게 좀 어떤 그 조사 같은 거를 넣어주면 좀 명확할 것 같은데 이 조사를 만약에 A마트라고 하는 이마트에서 하고 있다고 쳐. 이마트 방문자를 대상으로. 그러면 솔직히 임의의 가정은 아니죠. 이미 방문한 사람이니까. 그죠? 근데 대전제도 안 붙고 뭐도 안 붙고 하니까 조금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좀 애매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지난주 당신의 주당 근로 시간은 총 몇 시간이었습니까? 이것도 거꾸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임의의 가정이야. 왜? 아니, 근로 시간이 없어. 나 백수인데요? 이럴 수도 있잖아. 그죠? 총 몇 시간이었습니까? 하지만 다른 거보다는 어떻게 해요? 좀 명확하게 지난주. 그죠? 평균 몇 시간입니까? 이것도 아니잖아. 당신의 지난주, 당신의 주당 근로 시간은 그죠? 주당 근로 시간은 총 몇 시간이었습니까? 평균 몇 시간도 아니고 그죠? 그러면은 계산하기가 조금 명확하죠. 이렇게 좀 명확하게 해달라는 소리야. 당신의 특정 정육점만을 간다고 한다면 이게 제일 안 좋아요. 이게 면 이게 임의의 뭐 어디 갔니? 임의의 뭐예 가정인 거지,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기출문제이니까 이런 문제들도 나올 수 있다. 3번이에요. 고르자면 그렇다는 거야. 자, 설문지 문항 작성 시 개별 항목의 작성 원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설문지 문항 작성 시 개별 항목의 작성 원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선생님 이거에 대해서 설명 들은 게 없는데요. 이거는 그 앞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긴 했는데 그 깊이 있게 안 한 이유가 풀 수 있어서 그래. 자,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자고. 응답자들에 대한 가정이 내포되어야 한다. 가정? 가능한 쉽고 의미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단어를 이용해. 이건 맞는 것 같아. 그래 안 그래? 그죠? 볼 수 없는 것 고르니까 이거 정답 아니네. 하나의 항목으로 두 가지 내용의 질문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죠? 당신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한다면 몇 시간을 합니까? 뭐 이상한 질문이 되네. 그죠? 이것도 안 되는 거야. 다지성다형 응답에 있어서는 가능한 응답을 모두 제시해 주어야 된다. 이거 설명드렸었죠. 그죠? 100점 줄래? 80점 줄래? 60점 줄래? 했으면 40, 20 빵점이 있어야지. 그죠? 당신의 주당 근로 시간은 1번 주 80시간, 80시간? 주 60시간, 50시간, 40시간, 30시간, 20시간 이하 그다음에 일 안 함 이런 거 다 있어야겠지. 그죠? 자, 뭐가 돼야 돼요? 요거죠. 응답자들에 대한 가정이 내포되어야 한다. 당신이 이마트를 방문한다면 당신이 특정 어디야? 특정 정육점을 방문한다면 가정이 내포되면 있으면 안 되죠. 문항에. 그죠?
의사소통 방법에 의해 자료를 수집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례의 문제점은 요것도 이제 같은 내용이긴 하는데, 자, 주부들에게 가계부를 쓰느냐고 물을 경우에, 야, 이거 문제 좋다, 이거 문제 좋은 문제야. 거의 모든 주부들이 가계부를 쓰는 것이 주부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가계부를 안 쓰고 있는 주부들도 가계부를 쓴다고 대답한다. 비슷한 용어로 뭐가 있어요? 학생들한테 예습 복습하냐고 물었을 때 학생의 본부는 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 에듀피디의 김인호 강사의 강의를 한 번 들었습니까? 두 번 들었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막 두세 번 들었지만 강사가 강의를 잘하니까 한 번 들었다고 해야지 막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근데 막 자, 이거 뭐 어려운 문제 아니죠? 뭐예요? 응답자가 정보를 고의로 왜곡되게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동조 효과. 동조 효과. 그죠? 남들도 그러니 나도 가계부 안 쓰지만 쓴다고 해야지. 그죠? 어려운 문제 아니죠. 자, 대인 면접법. 제가 대인 면접법까지 하고서는 조금 끊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강의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약간 다른 분들보다 좀 막 열과 성을 다 바쳐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막 질린다 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몰라 들어본 적은 없는데 어떤 분들은 막 시끄럽다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만큼 열정을 다하다 보니까 지금 목이 쉬기 직전이야. 쉬어야 돼. 그래서 또 끊고 갈 수밖에 없어. 이해 좀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좀 쉬어야지. 자, 대인 면접법, 퍼스널 인터뷰. 선생님, 심층 면접법이랑 대인 면접법이랑, 선생님, 무슨 뭐, 단체 면접법이랑 뭐 어떤 뭐, 설명 잠깐 드렸었는데 기억나실란가 모르겠어요. 한번 깊이 있게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풀 수 있는지 보자고. 전화 면접법보다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적게 든다. 볼 수 없는 거 그런데 벌써 정답이 나왔어요. 뭐예요? 비용과 시간과 비용이 많이, 이거 빼야지. 많이 든다지, 많이 든다.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지금 만나 그랬는데 만나면 돈도 들고 하는 거지. 그죠? 질문 과정에서 조사원이 응답자의 응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미칠 수 있어요. 조사원과 응답자의 상호 이해 부족이나 조사의 외적인 요인들로부터 오류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통하다 보면은 명제적으로 이렇게 딱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면접할 때 보면 개방형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해 부족이 서로 다른 말을 해. 다르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이 면접관은 어느 정도 면접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돼? 전문 지식이 있고 좀 면접을 해봤던 사람들을 하죠. 그래서 회사에서도 면접관을 뽑을 때 아무나 뽑지는 않잖아. 그죠? 그리고 우편조사법보다 주제에 관해 상세하고 다양한 내용의 질문을 할 수 있어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거는 우편조사법보다도 아니고 전화조사법이나 다른 조사법보다 솔직히 면접법이 제일 다양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다양한 질문이 수에 대한 내용이보다도 질에 대한 내용인 가능성이 더 높아. 질. 그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9번 전화조사를 하는데 가장 적합한 경우, 요 끊고 갈까? 요거까지 할라나? 요거까지 할라나? 끊고 갈까? 요거까지만 딱 하고 쉬었다 가죠. 요거 쉬운 내용이니까. 자, 요거는 공부할 필요도 없어. 그냥 다음 중 전화조사를 적용하는 가장 적합한 경우는, 자, 전화로서 선생님 스마트폰으로 사진 전송 가능한데요. 야, 그거 말고, 그러지 맙시다. 자, 그림이나 사진 등을 보고 평가하는 경우 아니잖아, 이거는. 그죠? 신상품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를 이건 잘 모르겠어. 응답자의 신체적 반응, 표정, 몸짓 조사에 필요한 이거 면접법이죠. 그죠? 이것도 아니고. 복잡한 내용을 듣는다거나 조사 항목이 많은 경우 복잡한 내용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면접 봐야지. 심층 면접 그런 거 해야지. 그죠? 이거 아니지. 그럼 정답은 2번밖에 안 남잖아요. 자, 요거 여러분 텔레마케팅 관리사, 즉 텔레마케터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설문조사할 때 전화조사는 약간 심플해야 돼. 문항이 아주 길거나 복잡하거나 하면 안 돼. 전화 받는 사람의 응답률이 굉장히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거나 집중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신상품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 여러분 삼성에서 뭐가 나왔는데 그런 거 간단한 거.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그 대통령 선거할 때도 브랜드라고 하면 브랜드 맞나? 그 후보 그 선호도 관련해서 조사를 하잖아요. 참여해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심플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2번. 맞겠지? 그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전화 조사야? 자, 어찌됐건 끊어서 갑시다. 자, 일단은 19번까지 하고 다음 그 질문에 대한 것도 전화조사하긴 하는데 어차피 제가 끊고 가는 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항목별로 끊으면은 뭐 이렇게 끊으면 안 돼. 뭐 1단원 끝내고 2단원 끝내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보통 뒤로 갈수록 그 출제 빈도? 요게 조금 낮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고비 5개 중에 한 3개만 넘어도 7, 80점 이상 맞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 물론 뒷부분에 이제 뭐 어떤 뭐 타당도, 신뢰도 요런 부분 하면서도 이제 고비를 한 4개 정도 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4번째 고비를 넘기는 해야 되는데 그건 문항 자체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끊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